자,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정시 컨설팅. 이번 시간에는 세종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학교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그 다음에 건국대, 동국대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13번째로 세종대학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세종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서종대학교가 올해 특히 이제 전형의 변화, 입시의 변화가 매우 큰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세종대학교가 인서울을 넘어서서 선호도가 매우 집중되어지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입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대학에 대한 선호도예요. 대학의 선호도. 흔히 말하면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교할 때 두 개 대학이 중에서 어느 대학의 선호도가 높으냐, 경희대학교, 외대, 시립대 중에 선호도가 높은 지점이 어디냐, 또는 세종대, 숭실대,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광운대 등의 대학들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디냐, 이 부분이 사실상 입시기관에서 발행하는 배치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시에 숨겨져 있는 부분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쟁률을 결정하고 입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종대학교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종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변경사항들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실제 정시 컨설팅을 진행하는 컨설턴트 분들도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신설학과, 첨단학과, 폐지학과, 학부매매 변경입니다. 신설학과는 첨단학과가 신설이 되어져요. 그래서 AI 롤학과,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지능형 드론 융합 전공이 신설이 되어지고, 폐지, 신설학과에 통합이 되어진 학과가 인공지능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지능기전공학부가 폐지 내지는 신설학과에 통합이 되어지고, 학부명의 변경은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가 우주항공드론공학부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이름이 변경이 되어지는 것은 입시에 큰 영향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신설학과들은 입시에 끼치는 영향이 많거든요. 신설학과는 원서 지원의 기준점이 없죠.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 학과가 경쟁률이 얼마가 될 것이고 실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지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해요. 왜? 2023년도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예상 점수, 예상 경쟁률에 따라서 원서를 쓰다 보면 결국은 많은 오점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신설학과는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폭이 매우 넓다는 점, 이런 점들도 우리가 유의해서 잘 보셔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신설학과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교차해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 나에서는 정시 통합계열 선발이라는 점, 이 점을 보는데 지금 세종대학교는 사실은 2022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나군에서 전체를 다 선발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2023학년도로 가면서 가군과 나군의 분할 모집을 했고, 가군에서 선발한 게 320명, 나군에서 선발한 인원이 608명이기 때문에 나군의 중심학과들을 대부분 둔다 하더라도 가군의 일부 분할 모집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2024학년도로 가면서 가나군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학과 모집에서 계열 통합형 선발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 나군에서 선발하다가 2023년도로 가나군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2024학년도로 가면서 통합 선발 체제로 바뀌게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2023년도의 입시의 결과, 2024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세종대학교가 하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 나 이 정도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어, 내 성적으로는 세종대는 충분히 가, 이런 경우는 입시에 변동이 없는 게 유리하고요. 성적이 세종대를 합격하기에 다소 불안정해, 떨어질 수도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약간 상향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입시의 변경사항이 많은 것들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종대학교는 통합계열 선발로 선발하는 게 인문계열, 인문계열에서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통합해서 계열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상경계열에서는
경영경제와 호텔관광대학을, 그 다음에 자연생명 계열에서는 자연과학과 생명과학을, IT 계열에서는 전자정보공학과 소프트웨어를, 공과 계열에서는 공과 계열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별 전공 선발하는 경우들은 다시 말해 이렇게 계열 통합 선발하지 않고 그냥 학과는 학부별 선발하는 경우들은 예체능계를 빼고 나면 창의 소프트 학부 내에 디자인, 이노메이션과 만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첨단 학부 내에 있는 AI,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 기능형, 지능형, 드론 융합은 학부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에서는 뭘 보시냐면 정시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3년도에도 가군과 나군에서 분할 모집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가군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얼마였었냐면 320명이었거든요. 물론 이 인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라고 나와 있는 건 인문계, 자연계열만 계고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은 빠졌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나군에서 선발 인원이 작년에는 608명이었는데 올해는 780명이기 때문에 나군의 선발 인원이 좀 더 늘었다. 그렇죠? 가군과 가군의 분할 모집은 동일하지만 나군의 선발 인원이 좀 늘고 가군의 선발 인원이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군에 선발하는 데는 경상 계열에서 132명, 그 다음에 스마트 생명 산업 융합이 9명, 디자인,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가 63명을 가군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나군에서 선발하는 경우는 인문사회 계열, 그 다음에 자연생명, 그 다음에 IT 계열, 그 다음에 AI 로봇이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고 공과대학이 212명을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능형 드론이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가 지금 여기 보면 하단에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군이 바뀐 학과는 어떤 학과가? 이걸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2022학년도까지는 나군에서 전체를 선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23년도로 가면서 일부 학과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면 가군의 첫 해년도,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2023년도에 나타난 입시의 결과는 일시적인 결과거든요. 일시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2023년도의 데이터가 안정값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2024년도가 되어야 안정값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 가군에서 나군에서 가군으로 갔다가 다시 가군으로 간 학과가 2024년도로 가면서 통합선발체제로 바뀌거나 아니면 나군으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2024년도의 데이터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눈치 작전도 매우 치열할 거고 또 입시에 대한 전략도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경우는 작년도와 변화가 발생이 되어진 학부는 어디냐?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자, 국제학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부는 2023년도에는 가군에서 48명을 선발했어요. 올해는 나군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모집 인원은 49명이 됐기 때문에 국제학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고 법학과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16명을 선발했고 법학과가 16명을 선발해서 가군이었는데 올해는 나군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보산업, 정보보호도 작년도에는 가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작년도에는 가군에 있었는데 올해는 나군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IT 계열로 통합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건설환경, 환경에너지, 지구환경 시스템, 그 다음에 양자, 원자력 공학과가 전년도에는 다 가군에서 학과별 모집이었는데 올해는 나군으로 이동하고 공과대학으로 통합선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학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군의 작년도에 있던 학과들 중에서 가군으로 이동한 학과가 어디냐 보시면 사실은 나군은 큰 변화가 없어요.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옮겨간 학과는 보시는 것처럼 경영학과가 전년도에는 나군에서 61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가군으로 이동하면서 경상계열로 묻혀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2024학년도에는 경상계열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약 대략적으로 56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58명 정도를. 그래서 경상계열로 이동을 하게 되어졌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 국문, 역사, 교육, 행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전년도에서는 학과별 선발이었고
올해부터는 인문, 사회 계열로 통합 선발한다는 점, 요 점이 달라지는 점이고, 그 다음에 수학, 통계, 물리, 천문, 화학, 시스템 생명, 생명 시스템, 전자, 정보, 통신, 여기까지 시스템 생명까지가 전년도는 학과 모집이었다가 올해는 자연, 생명, 계열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보통신, 반도체 시스템, 컴퓨터 학과가 동일하게 나군에 있지만 IT 계열로 통합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능기전공학과는 지능형 드론 융합학과로 통합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노메이션, 그 다음에 만화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이 학과들은 나군의 공과대학으로 통합 선발이 이루어지고 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세종대학교는 변화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시 말하면 입시기관에서 만들어낸 대략적인 합격의 추정치만 먹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고, 이런 변화들을 슬기롭게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종대학교는 전년도 2023년도에 가군에서 선발한 인원이 320명이었어요. 그렇죠. 일반 선발에서. 그리고 나군에서 일반 선발에서 608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가군의 선발 인원이 320명에서 240명으로 인원이 줄었고, 나군의 선발 인원은 608명에서 780명으로 나군의 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군의 비중이 크다. 이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분할 모집을 하는 학교들, 가군, 나군, 다군 또는 간하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강약이 존재하거든요. 강약이. 예를 들어서 한국외대가 가군, 나군, 다군에서 선발한다? 그럼 가군과 나군 중에서 어디에 강이냐? 다시 말하면 한국외대는 나군의 상위학과들이 대부분 다 집중이 되어져 있죠. 이런 것처럼 강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모집은 강약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세종대학교는 강약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몰려져 있기 때문에 나군 쪽에 비중이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긴 하지만 이게 인문계나 자연계에 따라서 계열에 따라서 좀 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계열에 따라 이동 가능성을 같이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종대학교는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하게 되어지고 일반 학과, 인문이나 자연은 수능 100%입니다. 그렇죠? 자, 무용은 실기 80%에 수능 성적 10%에 학생부 교과 10%를 반영하고, 연출 제작은 실기 60%, 수능 30%, 학생부 교과 10%를 반영을 합니다. 나군에서 인문자연은 수능 100% 동일하고요. 패션 디자인에서는 수능 40%, 음악에서는 수능 10%, 체육에서는 수능 50%, 회화에서는 수능을 30%를 반영하고,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와 한국사 등급별 가산 점표는 전년도와 동일해요. 전년도와 동일하고, 지금 세종대학교는 인문 예체능계는 1등급이 영어 200점, 2등급이 195, 3등급이 190, 4등급이 185, 그 다음에 5등급이 1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점수의 구간 점수는 5점 정도 차이, 200점 만점으로 크지 않아요. 그죠? 영어의 영향력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부분 비중이 수학과 국어의 비중이 조금 더 큰 대학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 자연, 창의 소프트, 체육, 국방 시스템, 항공 시스템 공학과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2023년도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세종대학교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단지 가장 큰 변화는 무슨 변화가 있다? 모집 인원의 변화. 두 번째는 간하군, 군 이동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과 모집에서 통합선발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데, 이 변화들은 뭐냐면 2023년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서를 쓰기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입시기관에 추정한 데이터만 믿고 원서를 쓰기 불가능하다. 이 점을 아셔야 되고, 세종대학교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인서울 하고 난 다음에 인서울로 접근하면 가장 밑에 지점에 있는 학교가 상명대, 면지대, 그 다음에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구간이 대부분 100분이 70% 구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종대까지 접근하면 100분이 80% 구간에 있는 학교들이 세종대, 성신여대, 숭실대, 그 다음에 국민대, 서울과대, 광인대 라인이거든요. 그게 100분이 80% 라인. 사실상 본격적으로 인서울대학의 주요 대학 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종대학교는 경쟁률이 높고 선호도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위치도 지점적으로 볼 때 좋기 때문에 세종대 정도의 100분의 80%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
대학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붙자는 전략이 되게 강해요. 첫 번째는 붙자. 두 번째, 붙자는 전략을 세우게 되어질 때는 뭘 생각하냐 하면 첫 번째는 그냥 붙자, 두 번째는 넘어가면 학과 선택을 하려고 할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교통거리를 생각하게 돼요. 교통편이 좀 가까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과가 좀 괜찮아야 돼요. 어차피 최상위권의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진 않단 말이에요. 뭐 연세대 고려대나 저 위쪽에 서강대 성균관대나 또는 뭐 중앙대 이화여대보다는 대학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과에 대한 선호도, 두 번째는 교통거리 등을 따지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종대학교는 여러 가지의 선호도가 집중되는 구간이다. 그만큼 경쟁률이 높고 합격이 생각보다 어렵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려요.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실제 점수가 높아지는 지점이 어디다? 세종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지원의 패턴을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권에 있는 정시의 라인은 흔히 말하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가장 크게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물론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구분되고 연세대, 고려대 밑에 서강대, 성균관대가 구분이 되어질 수 있지만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대략적으로 3개 정도로 구분 짓는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까지가 한 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한 라인이냐 하면 동국대나 공민대까지, 동국대나 건국대까지가 한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국대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지점에 있는 학교가 성신여대, 광운대, 숭실대, 국민대, 과기대, 세종대가 한 라인이에요. 대학들마다 약간의 점수 차이가 있다 할 수 있고 학과에마다 점수 차이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점이 보시는 것처럼 100분이 80%에서 한 84% 정도 구간에 집중되어지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여기서 100분이 10% 정도 차이, 100분이 70% 구간에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그 다음에 상명대, 광운대 라인이 있는 거고요. 그 라인과 겹치는 학교들이 단국대학교 천안이나 또는 아주대나 인하대나 지방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다 그 지점에 걸리게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사실상 어떤 지점으로 볼 수 있냐? 100분이 80%에서 84%의 구간이 수능으로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 2등급과 3등급 간의 구간이고 상위권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수능에서도 수학 시험이 되게 어려웠고 국어가 난이도가 좀 쉬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과탐이나 사탐의 난이도가 높고 낮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수생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재수생이 증가하면서 의학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도 수능 실제 응시생들이 적어도 한 4% 정도, 작년에가 31.13%의 수능 응시생들 중에 재수생 비율이라면 올해는 적어도 34에서 35%의 재수생이 되겠죠. 이러면 상위권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수능은 변별력을 갖춰야 돼요. 변별력을 갖추다 보면은 결국은 만점과 1등급 간의 구간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럼 결국은 집중되는 구간,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이 어디냐? 그럼 바로 여기죠. 80에서 84%의 구간이 가장 많이 학생들이 몰리고, 이 구간은 사실상 뭐가 어려웠냐? 합격 예측이 매우 어려운 지점이에요. 왜? 모든 학생들이 집중되는 구간에 대부분 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100분이 70% 구간으로 가면서 지방권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점수가 좀 남죠. 예상보다 잘 붙죠. 합격이 가능한데 합격 예측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건국대나 동국대학교 같은 학교가 매우 어려운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학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학교가 적고 이쪽으로 학교들이 퍼져 있거든요. 이 관문에 있는 학교가 바로 건국대나 동국대학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를 쓰든 숭실대를 쓰든 광운대를 쓰든 서울과기대를 쓰든 숙명여대를 쓰든 모든 학생들이 어디를 타고 넘어가야 되냐면 동국대를 타고 그 다음에 건국대를 넘어가야 되고, 건국대에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동 경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이 구간에 다 묻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서울의 주요 대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지만 그만큼 많은 학생들의 상위 누적 비율이 집중되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지점, 그리고 경쟁률이 매우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입시기관의 예측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점이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군의 세종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다. 가군의 세종대학교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204명이고 여기서 선발한 학과가 인문계열에서는 경상계열, 그 다음에 스마트, 생명, 융합이 자연계열이죠.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63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종대를 가군에 선택을 하면은 나군의 선택지가 마땅치가 않아요. 가군의 세종대를 쓰고 나군의 세종대를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세종대를 가군에 쓴 학생들이 나군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어디를 갈 가능성이 높냐면 국민대학교, 동국대 전도까지는 올라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갈 수 있는 지점이 국민대학교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서울과기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상 자연계는 국민대나 서울과기대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문계열, 경상계열에 쓴 132명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세종대, 국민대, 과기대로 하면 경상계열 쪽에서는 세종대의 선호도가 더 높을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 그만큼 가군의 세종대의 선택은 쉽지가 않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로 몰릴 가능성이 높냐면 나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나군의 선발 인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760명을 나군에서 선발해요. 그럼 나군에 있는 세종대는 760명을 선발하는데 여기에 있는 학과가 인문계열에서는 인문사회계열, 그 다음에 자연생명계열, 자연계, 그 다음에 IT계열, 그 다음에 IA 로봇, 올해 신설이 되어진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자인 이노베이션, 만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공과 계열에서 212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지능형 드론 융합에서 32명을 선발해서 76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군에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나군에 선택을 하면 주로 어디가 타겟이 되냐면 첫 번째는 숭실대. 세종대에서 숭실대로 이동하거나 세종대에서 숙명여대로 이동하거나 세종대에서 서울과기대로 이동하거나 세종대에서 뭐 이렇게 광운대나 숭실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중되어지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나군의 세종대 쪽으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군보다 나군이 더 점수가 높고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예측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학생들이 세종대와 가군에 나군에 쓰게 되면 다군의 선택지는 보시는 것처럼 국민대학교,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그 다음에 광운대 정도가 선택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종대학교를 가군에 원서를 쓴 학생들 작년도 2023년도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백분위는 약 82%에서 81% 정도의 백분위가 되어지면 세종대 가군의 인문계열의 원서를 쓸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오늘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아마 수능을 보시고 난 다음에 백분위 80%를 간 넘기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종대학교를 가장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나군의 세종대학교는 가장 높은 학과가 경영학과가 83.5%, 가장 낮은 학과는 교육학과가 81.17%로 백분위가 83%에서 81%의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군의 자연계열은 가장 높은 학과가 정보보호가 85.17%의 백분위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낮은 학과는 지구자원 78.5%이기 때문에 85%에서 75%로 보시는 것처럼 학과별로 입결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군의 자연계열은 백분위가 83%에서 80%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전년도에 인문계든 자연계든 전년도에 비해서 충원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 인문계열은 전년도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충원율이 14.45%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나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 81.4% 증가했고 자연계는 가군은 전년도보다 79.36% 엄청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그리고 나군은 전년도보다 19.32% 증가했기 때문에 주로 인문계열은 나군의 충원율이 높아졌고 자연계는 전년도에는 가군의 충원율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2022년도와 2023년도의 경쟁률, 그 다음에 환산점수, 백분위 충원율을 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학교 가군 인문계열의 경쟁률은 전년도에 6.19예요. 이렇게 되게 높죠. 세종대학교 경쟁률이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6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충원율은 전년도에 82%에서 97%로 충원율은 다소 높아졌습니다.
자, 나군 인문계열은 전년도에는 8.03,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8.5이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군에서 전체적으로 나군에서 선발하다가 가나군으로 분할 모집을 했지만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어디를 지원한다? 나군의 원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가군의 원서를 쓰게 되면 가군의 학과폭도 좁을 뿐만 아니라 가군의 원서를 쓰고 나군으로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군의 원서를 쓰게 되는데 정시 원서 쓰실 때 대학 결정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가나다군의 원서 쓸 때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안정지원 대학이 어디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상향으로 어디를 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원서를 쓰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가 이걸 먼저 결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안정지원이 결정되어지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과나 대학이 결정되면 거기서부터 상향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구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시 원서 지원에서 첫 번째는 안정 적정 지원 대학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제일 어렵고 중요합니다. 왜? 이게 판단이 흐려지면 결국 어차피 나머지는 다 상향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합격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교육학과는 지금 보시면 올해 2023년도에 100분위가 81.17%로 가장 낮은 학과였었지만 전년도에 가진 학과는 국어국문학과가 78.83%로 가장 낮은 학과였다는 점, 요 점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군의 자연계열은 정보보호학과가 가장 높아요. 85.17%의 100분위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낮은 것은 지구자원 시스템학과로 가장 낮은 학과입니다. 결국은 세종대학교는 여러 가지가 다 겹쳐요. 선호도. 다시 말하면 대학에 대한 선호도, 학과에 대한 선호도, 그 다음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에서 교통이나 거리, 그 통학거리에 대한 선호도 여러 가지가 집중되어지다 보니까 학과에 따라서 입결 차이가 좀 더 크게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나군의 자연계열에서는 컴퓨터공학과가 83%의 100분위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낮은 것은 건축공학과가 80%고 경쟁률은 보시면 2023년도에는 5.78,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6.17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다소 떨어졌고 가군은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많아졌죠. 그렇죠? 나군에 비해서 인문계에 비해서 자연계가 가군에서 선발한 학과들이 많고 가군의 학과들 중에서 하위 학과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합격을 목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6.04에서 7.90으로 경쟁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입결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에는 세종대학교는 더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더 많은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세종대를 상담하시는 입시 컨설턴트나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세종대학교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는 입시기관에서 만들어놓은 배치표를 가지고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입시의 흐름과 동향, 경향성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올바른 원서 지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세종대와 비슷한 학교들이 있죠. 지금 이 구간 내에서 보시면 이렇게 세종대학교하고 비슷한 구간에 있는 성신여대, 광운대, 숭실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세종대학교 등과 같은 대학들 또 숙명여대를 포함해서 이런 대학들 중에서 사실상 세종대학교의 합격이 가장 어렵다.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실제 합격 점수는 더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주의해서 결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퍼리비에서는 1차 정식 컨설팅 접수는 끝났고요. 저희가 11월 17일 수능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정식 컨설팅에 대한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합니다. 요 점 참고하셔가지고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